단독 소유, 이런 지금까지 공동 소유와 구별하게 해서 혼자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면 그것을 단독 소유라고 그래. 그럼 하나의 물건을, 우리는 하나의 토지야, 이거. 토지 하나. 지금 이 X 토지 한 개 있다고, 한 필지. X 토지. 그럼 이 X 토지를 갑이 혼자서 소유하면 단독 소유, 을과 함께 소유하면 공동 소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하나의 토지를, 하나의 건물을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공동 소유라고 하고, 거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여러분들 234쪽을 봤더니 공유, 합유, 총유 있지, 이렇게. 그러면 자, 이 X 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있는데, 총유는 종중이나 종중, 교회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집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면 총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중 땅은 총유다, 이렇게 아시면 돼. 종중 땅은. 그러면 그 종중 땅은 총유이고, 만약에 갑과 을이 종중원이라면 이건 총유라는 것이야. 종중원. 합유는 조합체. 조합체가 뭐냐면 조합 있지, 조합. 동업자들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해요. 동업. 따라서 합유는, 갑과 을이 합유는 공동사업 목적이야. 공동사업 목적. 공동사업을 동업. 그래서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 합유다, 이렇게 아셔야 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토지를 갑과 을이 소유하게 되었다면 합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그냥 우연히 중개사 공부하다가, 야, 우리 저 땅 사놓으면 나중에 땅값 올라가면 이렇게 이익이 날 텐데, 이것은 공동의 목적이야, 거기는. 근데 거기는 공동의 목적이 뭐냐면 사업 목적이 아니야, 여기는. 그래서 공유는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공유다 하시면 돼. 그래서 공유는 그냥 둘이 만나서 그냥 땅 하나 사놓는 거예요. 땅값 올라가면 뭐 팔고. 그러나 둘이 만나서 공동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니야, 이거. 그냥 둘이. 그러면 당신 우직이 너는 공동의 사업을 하려거든. 옆에 사람들 인간관계를 살펴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공동 사업 목적. 이영자 여사님, 공유는 우연히 만나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므로, 자, 우연히 만나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갈 때도 우연히 가버리면 돼. 그래서 공유자들은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비율을 지분이라고 하고, 공유는 우연히 만나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소유 비율을 지분이라고 그래. 소유 비율. 그 다음에 합유는 동업하기 위해서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사놨으니까는 당연히 여기도 지분이 있다는 것이야, 지분이. 근데 총유는 종중 땅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동창회, 연세대학교 동창회 재산, 이런 것들이 총유라는 것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법인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단독 소유고, 법인에. 근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총유는 중요한 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없는 사단이 뭐냐면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집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총유라고 하고, 총유는 하나의 물건을 구성하는 양적 비율, 지분이 없어, 총유는. 그러니까 총유는 이제 지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상속도 안 되고, 무슨 뭐 총유물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든 전부 이제는 정관, 사원총회 결의, 정관 또는 종중 규약, 정관, 규약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나 관리행위나 처분행위는
절대 단독으로 못해. 자, 하나의 물건을 구성하는 양적 비율을 지분이라고 했고, 공동 소유에서 공유는 지분이 있고 합유는 지분이 있고, 그러니까 총유는 없다. 그럼 우리는 소유권은, 하나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맨 사용만 하냐? 그래서 수선도 하는 거지. 그 수선하는 행위를 보존행위라고 그래. 그리고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관리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러지. 그래서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보존행위 할 수 있고, 관리행위 할 수 있고,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이걸 배워왔지 지금. 자, 근데 갑이 공유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자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갑의 지분은 이렇게 상속이 가능해.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은, 자, 공유는 동업 목적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공유는 우연히 만나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그냥 지분장치 혼자 팔고 가버릴 수도 있어. 인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공유자 한 사람이 죽어버리지, 그러면 그 지분은 상속이 가능하지. 그리고 물론 우연히 만나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됐지만, 이게 공유의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상속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공동상속이 전형적인 공유야. 이게 공동상속이 235페이지에 공유의 성립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의사표시 없는 경우 있는데, 2번에 의사표시 없는 경우에 동그라미 5번 봤더니 공동상속재산 나오죠. 아버지로부터 자식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그 경우를 우연히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잖아. 아버지 물건을 공동으로. 그래서 그것을 공유라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공유문은 상속이 가능해. 근데 합유는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갑이 을을 선택했고 을도 갑을 선택했으므로, 공동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자, 이 을의 지분 2분의 1이 있다고 봐. 2분의 1 합유일 때 을의 2분의 1이 있다고 봐. 그럼 을의 2분의 1의 지분을, 합유 지분이야. 합유 지분을 이 사람이 팔려거든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이 을이 합유 지분을 팔려고 했다. 그런 경우에는 남는 사람, 이 갑이 새로운 사람이 동업을 하기 때문에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거든 이것은 각자가 처분 못하고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공유는 상속이 가능하지만, 합유는 만약에 갑이, 합유자 중에 한 사람이, 을이 사망했다고 봐. 그러면 을의 자식이 같이 갑과 협의해서 동업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갑이, 합유자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되고 그 사람의 가치만 이렇게 청산해주면 돼. 그리고 그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 하시면 돼.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 그럼 합유자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지분은 나머지 합유자들끼리 합유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격 있지, 가격으로 산정해서 이렇게 배상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합유는 상속이 안 된다. 총유야 뭐 지분이 없으니까 상속할 거 없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죽었다고. 공유자 한 사람이.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죽으면 무주의 부동산이 되었죠. 그럼 국가로 가야 돼. 국가에. 근데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잔존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돼.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합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것도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 아시면 돼. 그러니까 합유 재산은 우리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국가로 간다 하면 안 되고 그냥 공유자에게 남는다, 합유자에게 남는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총유하면 상속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분할의 자유. 공유는 우연히 만났으니까 언제든지 공유물 가르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합유는 공동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공동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한 조합체가 존재하는 한 합유물을 가르자고 못해. 그래서 합유물은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총유야 당연히 분할할 수가 없지, 이게. 그 다음에 보존행위의 대표적인 게 여기 소유자는 소유물을 보관할 수 있다. 보존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침해 제거야, 침해 제거. 그래서 공유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근데 총유물은, 교회 재산은 절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 돼. 그래서 총유물은 보존행위도 각자가 안 돼.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고. 어쨌든 이 재산이 교회 재산이라면 교회 재산에 대하여 A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을 때 교회의 대표자는 단독으로 A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지 않고 안 돼. 각자가 절대 못해. 총유물의 보존행위든 이용행위든 계량행위든 절대 각자가 못하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따라서 총유물은 이렇게 하시면 돼. 어느 행위든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어느 행위든 각자가 못 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전원의 이름으로 행사하든가 아니면 단체 명의로 하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 전원의 이름으로 행사하든가. 그러면 총유물의 보존행위든 이용행위든 계량행위든 각자가 못 온다 이렇게만 알면 되지. 총유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 있죠. 임대차. 공유물의 이용 계량행위는 과반수. 합유물의 이용 계량행위는 계약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합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하여튼 총유물의 처분 변경은 각자는 안 되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총유는 그냥 이렇게 지분이 없기 때문에 총유물에 대해서는 각자가 총유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공유 합유를 비교했고, 자, 합유는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공동의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합유물 분할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면 분할하고 싶으면 네가 나가라 이거지. 나가려거든. 나머지 합유자들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자, 등기 방법은 공유자, 갑, 지분 2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해. 근데 합유는 합유자, 공동소유 합유자, 갑 이렇게만 등기하고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이렇게. 합유자의 지분은 등기할 방법이 없다 하시면 돼. 공유는 자, 지분이 있다. 여기는 지분 등기한다. 2분의 1, 3분의 1. 합유도 지분이 있으나 합유는 지분 등기하지 않고 그냥 합유자만 등기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것이 합유이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쭉 넘기시면 236페이지 보면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자 한 사람이, 여기 보자. 갑과 을이 공유였다고 봐. 그럼 공유자 한 사람이 갑과 을이 공유했는데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갑의 지분은 국가로 간다고,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러면 갑이 살아있을 때는 공유물의 사용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을 해. 그러니까 갑과 을이 2분의 1씩 사용을 했지. 근데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다 보니까 이 지분을 을이 취득하다 보니까 과거에 2분의 1만 사용했는데 2분의 1만큼 더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용폭이 줄어들었다, 넓혀졌다 하는 현상을 여러분들 책에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탄력 동그라미 있죠. 탄력. 그러니까 그 말이 뭔 얘기인지 이해해 줘야 돼. 지분의 탄력성이 적용된다. 이 말은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지분은 국가로 가지 않고 잔존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현상을 여러분들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267조 보면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국가로 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게 된다. 그런 뜻이야.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유가 뭐냐, 합유가 뭐냐, 그 다음에 총유가 뭐냐, 이게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